설명하다 빼먹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뭘 빼먹었는지를 까먹었네. 무화를 해야 되는 건 언제? 무화요? 무화를 해야 되는 게 언제인지 계속 지금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나? 무화를 해야 되는 주체성에 대한 설명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몸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무화를 언제 해야 되는지 아니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일 텐데 오늘 강의에서는 왜 무화여야 하냐고요. 밖으로 나가기. 아니요. 지금 설명하는 맥락으로 말하면 그것도 방법론이라고요. 가르치기 위한 방법론에 의해서 무화가 나왔다고요. 그러니까 무화라고 설명해야 줄 때가 있다는 거죠.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 무화부터 가르쳐야 된다고요. 왜 가르쳐야 되냐면 내가 없다는 게 단순히 날 없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다음을 효과를 바라는 게 아까 얘기를 말하면 내가 여기 있고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 나의 일부일 거라고요.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그 편견이요. 편협, 협소함이요. 관점, 지식의 협소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화를 가르친다고요. 널 먼저 내려놓으면 네 욕망을 내려놓으면 타인이 보인다고요. 외부 사물이 외부가 안 보이는 거는 내가 뭘 하고 싶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감정이 있어서 외부가 안 보인다고요. 그게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만 볼 거라고요. 내 감정대로만 보니까 네 감정을 내려놓으면 외부가 보이거나 안 보여요. 감정이 없으면 외부가 보일 것 같아요? 처음엔 안 보여요. 그게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시대라면 경제활동이라고 했잖아요.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것만 이 세상에 보여요. 여기에 맞는 것만 보이도록 우리는 교육받아왔고 이렇게 사고체계를 만들었어요. 생리적으로 하면 머리에 있는 시냅스를 이걸 위한 방법으로만 이게 회로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내 감정이에요. 감정이라고 하니까 희노애락처럼 그렇게 몸 안에서 벌어지는 강력한 욕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제활동은 감정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예요. 이렇게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서 살아요. 이 판단 기준이에요. 감정이라고 해서 꼭 욕구만 그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판단하게 만드는 그것을 감정이라고 한다고요. 여기에 맞게만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. 우리가.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될지 몰라요. 여기에 맞는 감정 회로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쓰지 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뭘 써야 돼요? 어떤 것을 위해서,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사물을 봐야 되냐고요. 저게 돈 되냐, 돈 되지 않느냐, 아니면 저걸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써야 되냐, 안 써야 되냐. 이런 식으로만 사물을 판단하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. 이 사물이 뭔지 모르겠어요. 이걸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지 말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걸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? 여기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. 차 한잔 마시는데 차 그냥 마셔져요? 사야 돼요. 벌써 경제적인 그게 들어가야 사야 돼요. 그러면 사려고 가면 뭐가 되냐면 더 좋은 거 사야 돼요. 계속 경제적으로 우리는 더 좋은 거, 남이 뭘 쓰냐를 또 보긴 하는데 뭘 먹는지 그것도 이제 돈을 기준으로 인해서 서로의 지위를 따져요. 그러니까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이렇게 뭘 사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경제적인 방법으로만 그런 식으로만 사고하게 되어 있다고요. 근데 그걸 하지 말았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물을 보게 될 거냐고요. 돈을 배제하면 경제적인 경제 원리, 경제 체계로 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사물을 어떤 식으로 보게 될 거냐고요. 그게 무화예요. 무화. 지금 해야 될 무화는 그거예요. 이 무화를 이걸 끊어 놓을 수 있을 때 이 무화가 한번 되는 거라고요.
그러면 우리는 사물이 다시 책에 세워서 다시 봐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할 거라고요. 그걸 해낼 수 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저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관점이 생길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이 있다고요.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관점, 여러 가지로 사물을 보는 그 시야가 생길 거라고요.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만 사물을 보게 되는데 내가 보는 사물이 있을 거고,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통찰이잖아. 여러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엮었냐는 거야. 그 맥락인 거고, 그 맥락을 찾는 거야. 그래서 무아를 처음 시키는 거예요. 모든 사람이 공부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관념 체계가 있을 테니까.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좀 쉽게 설명해서 이러한 거고, 이걸 내려놓는 게 무아라. 그냥 자기 자아를 죽여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. 자아는 죽지 않아요. 사라지지도 않고.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데 그럼 죽어야죠. 사람을 죽이는 수련이 어디 있어요? 공부가. 그런 건 없어요.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. 그러니까 무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아로 인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내야 하는 게 중요해요. 이걸 못 알아내면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죠. 무아 그러니까 무아는 좋은데 무아가 뭐냐고요. 아무도 알 수 없으면 그건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.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의 의도를 몰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맞아요? 쉬워요? 아니면 어렵나? 어떤 면에서 무아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 스스로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? 네. 그거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. 그러니까 또 얘기지만 중요한 건 그래요.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라도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.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. 이거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데 뭐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건 나쁘다고 해요. 차라리 이렇게만 오직 이렇게만 보잖아요. 이거 아니면 또 있겠지만 그 몇 개, 그러니까 이렇게만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. 이거 외에 더 거창한 방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난 대단하다. 그것도 아니에요. 어떻게든 그것만 그렇게만 보고 있으면 무엇으로만 도라고 할게요. 도로만 보면 좋은 거냐? 아니에요.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게 도가 아니라고. 이런 게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거창하고 형이상학적이고 좋아 보여도 그것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. 그게 아니라고요. 공부 잘못한 거라고요.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.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가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또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게 된다는 거예요. 순수요.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. 그 얘기는 어떻게만 보는 이 만자가 없다고요. 어떻게든 보게 된다고요. 그러니까 일종의 줄기세포 이전에 무슨 세포죠? 어미세포를 뭐라고 그래요? 뭐든지 분화될 수 있는 그 이전 세포예요. 그것이 되는 거예요. 에? 그게 되는 게 이게 순수에 해당하는 게 그거라고요. 점점 아까 말했는데 음양에서 태구로 넘어가고 태구에서 무구 넘어가는 게 순수해지는 건데 그 얘기는 거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내가 음양이 아니어야 음양이 될 수 있어요. 그 얘기는 내가 태극이어야 양이 되든 음이 되든 선택할 수 있다고요.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이 수도의 목적인 거라고요. 어떤 뭘 볼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아니면 거창한 관념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. 이게 순수함을 뜻해요. 무극을 뜻하고요. 이거 중요한데 이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라고요. 뭘 알고 있냐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. 뭐가 중요한지 뭐가 맞는지 뭐가 진실인지 사실인지 진리인지 그건 말이 안 돼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이때는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고 저 때는 저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. 어떤 것이 진리든 상관이 없어요. 그것이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느냐를 보는 거지.
어떤 효과를 위해서 뭘 쓰냐가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도구가 돼요. 내 삶이 도구라고요. 무엇을 위해서. 그러니까 그게 보살이에요. 윤회가 있다면 윤회가 여러 윤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많은 윤회가 있을 거예요. 우리는 이 하나의 삶에서 죽기 살기인데 너무 힘들고, 이 하나의 삶에서 이게 10년이든 100년이든 10,000년이든 어차피 한 생이에요. 보살 입장에서는 많은 생 중에 하나예요. 우리는 이런 그냥 넘어가면 결국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의 도구라고요.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 보살이라고요. 순수해진 거잖아요. 어떤 삶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어떤 식으로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, 어떤 철학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. 좋은 철학을 배운 사람이 되는 거나 좋은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도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지식이든 어떤 삶이든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이게 중요하다니까요. 그래서 얘기했잖아요. 처음에야 계제 올리거나 수련하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계제는 주어질 테니까 먼저 목적, 뜻부터 정하라고요. 어떤 삶을 살 거냐를 정해야 되는 거지 어떤 계제를 가질지 정할 필요가 없다고요. 원하면 계제는 주어진다고요.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. 이거라고요.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순수한 사람, 자유로운 사람, 그건 요즘에 자꾸 쓰는 거고요. 옛날에는 도 닦는 거예요. 도인되라고요. 그 얘기는 순수해진 사람 되라고요. 어떤 삶에 살 수 있는 사람이요. 그러면 의머리가 없고 인과응보가 안 되고 이런 업이 없어야 되잖아요. 업이 없어야. 내가 어떤 업을 만들면 그 다음 생에도 그 업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. 이걸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. 그래서 윤회를 끊는 거예요. 윤회를 끊는다는 게 안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. 안 태어나려고 윤회 끊어내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.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낚시질을 하죠. 이렇게 하면 윤회 끊을 수 있다고. 그건 낚시질이에요. 아까 말한 무화 낚시하고 똑같아요. 이게 우는 아이 떡 주는 거예요. 우선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게 불경에 있잖아요. 우선 울음 그치게 하기 위해서 떡 주잖아요. 근데 다음에 넘어가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. 속은 거예요. 윤회 끊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윤회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계속 윤회하라는 거예요. 윤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하라고. 그 얘기가 떠밀진 않겠지만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말은 내 못하겠는데 해야 되지 않겠네 이거예요. 그게 웃기거든요. 그게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돼버려요. 그렇게 되면 순수는 무서워요. 그래서 순수해져서 내가 모든 것에서 그 정말 잡스러운 게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을 넘어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어디에 썼는데 순수한 게 뭐냐면 제일 더러운 거예요.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. 제일 복잡한 거예요. 제일 잡스러운 거라.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것저것 다 들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들을 넓히는 것도 그거의 하나인가요? 네, 그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내 주장을 하지 말아야 돼요. 내가 무엇이 옳다는 거나 만약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계속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야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,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거나 알게 되거나 알 수 있게 되거나 그래요.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첫째는 자기 감정, 자기 주장 안 하는 거야. 무조건 안 하면 참으면 돼버리는데 이건 참으면 안 돼요. 또 참으면 배탈 나요. 분명히 속에서는 막 이걸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억누르면 탈나요. 아파요. 스트레스 쌓이고 두통 생기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거짓이에요. 저절로 그렇게 안 되게 돼야 되는 거죠. 상대방을 얘기에 귀 기울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.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감정이 안 일어나냐? 또 그것도 아니에요. 다시 속 더럽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요. 그래서 참거나 참는데 참으면서도 탈 안 나게 참는 게 요령이라고요.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. 갈등이 안 생기길 바랄지 모르지만 갈등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.
안 생길 수 없어요. 생겨요.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되면 보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윤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 업을 끊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냐? 그게 아니라 다른 업이라서 그래요. 업이 없는 게 아니라 업이 있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업을 업이 없는 게 아니라 업을 소멸시킨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추출한 거예요. 추상이 된 거예요. 많은 사물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업이 있죠. 여러 윤회를 살았으면 여러 업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.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워요. 남들보다 더 더럽고 누적되고 강인하고 한스러운 응어리가 많이 쌓인 업이 있다고요. 근데 이들이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초월된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래요. 이 업을 응어리를 풀어내게 만드는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만들어서 그래요. 그러면 또 아까와 다르게 얘기하면 태극을 만들어서 그래요. 아까 태극 비난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굉장히 건데 이건 이 많은 업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이가 보살은 서원이라고 그러죠. 서원이 있어서 그래요. 이게 태극이에요. 그 고통스러운 많은 업을 이어도 그래도 나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그래요. 그게 도잖아요. 그게 태극이 되고 무기 되잖아요. 그게 있기 때문에 참아지는 거예요. 억지로 참으면 탈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걸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걸 내 뼛속 깊이, 그러니까 무의식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뜻을 만들어 놓으면, 의지죠. 그거 의지라고 한 건데 그게 있으면 된다고요.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든 걸 견디는 상의 논리가 있다는 거야. 논리도 말하면 그래요. 그게 태극이에요. 상의 논리요.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경전에는,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때는 윤회를 넘을 수 있고,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, 번뇌에서 넘어갈 수 있고, 이렇게 낚시한다고요.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면, 근데 이 낚시에서 걸려서 어떻게 되냐면 못 나와. 또 웃기는 게. 이게 낚시한다는 것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해요. 분명히 또 썼어요. 분명히 거기에 방편이라고. 지금 들으면 상당히 뭔가 그럴듯하게 설명했죠. 방편이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보이는데 결국 방편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. 얘기해요. 또 다 설명해줘요. 얘기 안 해놓으면 거짓말쟁이 될 테니까 해놨다 이거죠. 제가 잘 써먹는 거. 말은 다 해놨잖아. 그렇게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다 방편이었다고요. 윤회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아니면 열반에 들어갈 수 있고 해탈되고 잡념 없고 갈등 없고 번뇌 없고 뭐 없고 그렇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낚시였는데 낚시였다고 낚시라고 설명하잖아요. 방편이라고 낚시였다고 설명하는 거라고. 그래서 설명하는 게 그 다음 게 있어서 그래.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해탈되는 것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건 그걸 해탈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. 해탈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해탈은 감정적인 해탈이에요. 감정의 평안을 원한다고요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식의 그건 아니라고요.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지식인 거고 정말로 한 단계 넘어가면 상위로 넘어가면 감정의 평안함이 중요하냐 이게 되죠. 네 사는 목적이 네 감정 하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냐 이렇게 나와요. 너 하나 편하려고 그 고생하냐고. 아니잖아요. 아닐 수밖에 없어요.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. 아까 말한 대로 몸이 여러 분산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나이거나 나 아니거나요. 내 가족도 내 몸의 일부잖아요. 세포가 서로 융합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. 이미 우리들은 여기에서 몇 시간 있었는데 이미 세포가 섞였어요. 이렇게 설명하죠. 섞이는 거예요. 물리적으로 설명해요. 이미 섞였다고. 이미 이게 지식은 다 알아내고 있어요. 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몸을 이루고 있다고요. 이것만 몸이 아니라. 그런데 너 하나 행복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. 여기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자기 자신의 일부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요. 또 하고 또 하고 또 태어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.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주면 안 할 거니까.
질문. 이제 혼자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요.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드린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네요. 삶의 목적이요. 초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서원을 정하라고, 그러니까 초기에는 좋은 걸 좀 더 목적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, 여기 넘어가면 목적을 정하는 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목적을 정하는 건 처음인 거고, 그 다음은 네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한지 보고 거기에 따라 목적을 정하라고 이렇게 나와요. 또 항상 말을 바꿔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이렇게 묻거든요. 저도 그렇게 물었고, 뭘 원해서 공부하고 뭘 원해서 이러고 있냐고 하는 거고,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. 네가 원하는 건 네가 원하는 건데, 이제 세상이 원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고. 세상이 뭘 원하는지 봐야 된다고.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.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관심 없어요. 이렇게 돼요. 너한테 관심 없다고. 좀 잔인하긴 한데,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상승된 사람한테만 하는 거죠. 옛날에는 그래서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. 항상 반만 설명하는 거지, 반만. 옛날 사람은 그래 항상 한쪽만 얘기해요. 다른 쪽은 알아서 가거나 말거나. 공자가 그랬잖아. 내 목청이 중에 한쪽만 들어주잖아요. 다른 쪽은 알아서. 그러니까 다 설명하지 않아요. 공자는 많이 짠 거죠. 저는 반이라고 했는데 4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. 저는 반까지는 설명해요. 반. 질문. 없어요? 없으면 진도 나가야 되는데.